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린 기업은 캐스터 마리타임입니다. 일단 캐스터 마리타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워낙에 소형 기업이고 특히나 관심이 없어도 아주 없는 해운업에 속한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벌크 선사이고요. 원자재의 그런 운임 지수에 따라서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상당히 큰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도 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좀 명심을 해둬야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는 좀 주가가 좀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이 대략 한 2,700억 원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천억 원대에서 2,700억 원대까지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심을 거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도 캐스터 마리타임에 대해서는 매수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3일 전에 3일 전에 캐스터 마리타임 매수하였습니다. 소형 벌크 해운 기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회원 전용으로 당연히 실시간으로, 이거 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매수하자마자 곧바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일 전에도 캐스터 마리타임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해운 수영 기업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캐스터 마리타임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수영 벌크 선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3일 연속으로 매수를 진행한 것이고, 쉽게 말해서 점진적 베팅을 한 거예요. 대중들이 쉽게 알고 있는 불타기와는 약간 좀 다른 그런 개념인데, 사실상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전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3일 동안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수익률은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11.2%의 그런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미 수익을 많이 보고 있고, 특히나 3번의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비중이 상당히 큰 그런 기업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니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4월 14일에 좀 많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악재가 더 커지고 뚜렷해질수록 변곡점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과거 주가가 충분히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했던 것과 반대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때 추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죠. 점진적 베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터 마니타임 그 두 종목이 더 있어요. 좀 세 종목을 점진적 베팅을 한 것이고, 세 종목 전부 다 수익 중입니다. 세 종목 전부 다 수익 중이에요. 곧 있을 필승 라이브 때 말씀드릴 기법이지만 간단히 짚어드리면, 과거 증시의 대자 상승기를 만나서 슈퍼개미가 된 분들 대부분이 썼던 전략으로 차기 주도주에 점진적으로 크게 베팅하여 아주 큰 수익을 내는 기법입니다. 리스크가 커 보이지만 매수 후 상승 변곡점마다 추가 매수를 진행함으로써 내 투자 자금을 기준으로 손실을 크게 내지 않는 저위험 혹은 무위험 베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시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때에 가장 빠르고 큰 불을 선사해주는 기법으로 머지않아 두고두고 활용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4월 14일 글입니다. 4월 14일 글이고, 금리의 장기적 상승에 대해선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금리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점은 제가 이미 코로나 직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인플레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인 상승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이 나오지 않는데 부채만 잔뜩 끼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지양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통론이죠.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피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부채가 잔뜩 있는데 실적이 이보다 더 크게 상승할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예상을 뛰어넘는 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채는 양날의 검입니다. 핵심은 부채를 어떻게,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입니다. 대표적으로 캐스터 마리타임 투자 중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도 있고, 역시나 그 기업도 부채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많은 것보다, 그러니까 부채로 인한 금리 상승에
으로 인한 부담보다 훨씬 더 큰 실적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라는 것은 레버리지죠.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도 부채를 껴서 투자함으로써 원금 대비 매우 큰 수익을 내는 것처럼 기업들도 똑같이 부채를 내므로써 훨씬 더 큰 실적의 성장을 빠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부채가 많을지언정 저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종목의 부채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캐스터 마리타임,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다른 리오프닝 관련 기업이고, 역시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수익 중입니다. 하이리스크이지만 못지않은 리턴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캐스터 마리타임은 17%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가 꺾일 경우 예외 없이 대응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무위험 투자에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4월 14일 글입니다. 4월 14일에만 3번 정도를 강조드린 기업이에요. 자, BDI 운임지수, 원자재 운임을 추종하는 ETF 월봉입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면 또 2020년도 대비 7배가량 상승한 수치이고, 2020년도 대비 7배 상승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해운업이 장기간 불황에 시달리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수되거나 파산하였으며, 운임이 평균 정도만 유지되더라도 남은 자들은 파티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기업들처럼 말입니다. 컨테이너선은 냉장고, TV, 컴퓨터 등 내구재 비중이 높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맞지 않아 제외하더라도 벌크, 원자재 해운사들은 여전히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PR은 5가 안되며 배당률은 15%를 상회합니다. LNG 원유 해운사들도 곧 따라붙을 것으로 봅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시작될 경우 해상운임은 지금보다 오를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반세계화, 신냉전 시대가 시작되는 지금 해운사들의 경로는 더 복잡해질까요? 아니면 단순해질까요? 캐스터 마리타임, TK 탱커스, 노리딕 아메리칸 탱커스, 골러 LNG 투자 중입니다. 순서대로 골러 LNG는 74%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캐스터 마리타임 17%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리딕 아메리칸 탱커스 29%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TK 탱커스 17%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꽤나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도 빠르면 이번 주말, 그리고 늦어도 다음 주 초반기에 이제 우리 좋은만 기분나게 멤버분들에게 이제 제 계좌를 한 번 더 공개해 드릴 겁니다. 저는 2, 3주에 한 번씩 꾸준히, 한 번도 빠짐없이 2, 3주에 한 번씩은 꾸준히 제 계좌를 오픈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이쪽에 대한 계좌 신고가가 꾸준히 잘 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CTRM 같은 경우, 그러니까 캐스터 마리타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상 운송, 해운 운송 기업이에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굉장히 작은 그런 국가에 이제 속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벌크 산사이기 때문에 원자재를 나르는 기업이고, 대표적으로 철강석이라던가 석탄이라던가 공유, 곡물 이런 것들을 나르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3천억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소형 해운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설립연도가 2016년이에요. 네, 설립연도가 얼마 안 됐죠. 다른 기업들이 40년, 50년 이렇게 된 것에 비하면은 정말 신생 기업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해운사 쪽, 특히나 이 벌크산사 쪽에서는 가장 빠른 그런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 것도 맞아요. 일단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점이 뭐죠? 지금 해운사 입장에서 가장 발등에 불에 떨어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선사. 노선들의 교체가 있죠. 이로 인해서 한 척이 2천억 이상 되는 그런 배들을 발주를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캐스터 마리타임은 2016년도에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선사가 별로 없어요. 특히 직원들도 얼마 없기 때문에 비용도 그만큼 나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지만, 다른 부분을 봤을 때, 특히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결국 이쪽에 대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저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월봉을 본다 하더라면 보시면 굉장히 좀 급등을 했었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고요. 올해 초에도 주봉을 보시면 올해 초에도 상당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대략 1달러대에서 19달러대까지 대략 한 19배 정도가 급등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 사실 민주식이다, 아니면 게임스탑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 관심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다시금 1달러까지 수직 낙하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배가 얼마 안 됐었어요. 가지고 있는 배가 한 10대 정도, 10대에서 15대 정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때 스타볼크 캐리어스와 좀 많은 비교가 되었습니다. 스타볼크 캐리어스는 지금 약 대략적으로 120대 정도의 그런 해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가총액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해운의 숫자가 10배 이상, 10배 정도가 차이 났다는 점을 필두로 고평가 논란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스타볼크 캐리어스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해운 그 배죠. 예. 배라고 하겠습니다. 그 배의 숫자가 그때보다는 차이가 덜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좀 배의 숫자를 늘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29척이 있습니다. 29척이 있고 시가총액은 대략 한 2,700억 정도입니다. 스타볼크 캐리어스가 120척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한 3조 8천억? 예. 3조 8천억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 가지고 있는 배의 숫자는 대략 한 4배 정도? 4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했을 때에는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껴가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작년 연말 그러니까 2021년 연말 3개월 동안 일단 실적이 한 6천만 달러 정도 났어요. 그만큼 작년 1년도 6천만 달러 정도 났었고 3개월 동안 2,900만 달러 정도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올해에도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최소 1,000억 이상의 그런 실적이 예상되는 부분인 만큼 현재 시가총액은 2,700억 정도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그런 민주시 열풍이 불었을 때와 지금 비교했을 때는 일단 주가도 한 7분의 1토막 이상 난 상황이고요. 그에 반해서 실적은 매우 급등한 상황이고 가지고 있는 배의 숫자도 매우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가 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일단 해운업 특성상 실적의 가파름이 매우 심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았을 때는 10배 이상 폭등했다가도 또 안 좋을 때는 10분의 1토막 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 산업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분석을 필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매우 소형주이기 때문에 언제 망해도 사실 상관이 없을 정도로 재무제표도 딱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 부분은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3번 정도의 매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두 번의 추가 매수, 한 번의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충분히 실은 상황이고 점진적 베팅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수익률은 17%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매수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캐스터 마리타임이 어느 정도의 그런 시간을 인배를 해 나갈 경우에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 물론 굉장히 소형 기업이기 때문에 직원 수도 5명이 안 돼요. 지금 장부상으로는 한 2명 정도 직원 수가 2명 정도 나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야 해운사가 어떻게 직원이 2명밖에 안 돼? 5명이 어떻게 안 되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해운업이라고 한다면 바다 위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업도 마찬가지고 해운도 마찬가지고 배를 빌려주고 이에 따른 임차료를 받는 겁니다. 용선료라고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업을 할 때에도 만약에 내가 10개의 월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10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개마다 관리를 두지 않죠. 10개 정도면 혼자도 충분한 그런 규모입니다. 마찬가지로 배 같은 경우도 굳이 배 한 대 한 대당 관리를 둘 필요 없이 그냥 부동산업처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지 저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운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스타볼크 캐리어스와 캐스터 마리타임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캐스터 마리타임에 대한 그런 리스크라던가 혹은 수영주로서의 그런 변동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